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책을 직접 낭독해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저의 다른 채널에 이어 사색의 정원 채널도 구독자 1000분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오늘은 저의 이야기, 엄밀히 말하자면 양자역학과 끌어당김을 알게 되면서 실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점점 이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책을 읽을 때보다는 뭔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말하게 되네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알아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급한 문제들만 해결하느라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 점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삶을 살더라고요. 다 앞질러 나가 이미 저 멀리에 가 있는 것만 같고 나는 외딴 섬에 고립된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충족되지 않은 인정욕구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감은 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만 하고 살다 보니 그때그때 나쁜 기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많이 생활했었어요. 내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년 전에 인생에서 좀 제일 위기가 찾아왔었거든요. 여태까지 불안해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쌓여서 한꺼번에 그렇게 터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땐 정말 딱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긋지긋한 생활을 탈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몸은 더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만난 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땐 이 말들을 그냥 믿고 싶었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요. 마침 집에 있던 시크릿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래전에 사두고 한두 번 보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같은 책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 상황이 바뀌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크릿 책으로 시작해서 해빙이 롤이나 조화로운 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밥 프록터의 책들을 보면서 영상을 규칙적으로 보게 되니까 서서히 믿게 되면서 과연 상상만으로 될까?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토니 로빈스 다큐멘터리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게 되면서 메타인지를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의존적이고 손해나는 행동은 하기 싫어하고 먼저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아니면 또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이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일에 꾸준히 시간을 들여보기로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보자. 그리고 먼저 베풀자. 손해날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좋은 일을 베풀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매일을 루틴처럼 퇴근 후에 저녁과 청소해 치우고 날마다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글도 공유하고 내가 날마다 잘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낭독을 통해서 좋은 책도 읽어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100번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소설책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우연한 기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책을 내게 되었고요. 또 제가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시각화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파트 오피스동으로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다른 지역에 이미 이사를 간다고 거의 확정되었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내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비슷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서 갈수록 끌어당김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이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이사나 이혼, 이별 등으로 좀 많이 내려놓을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로 인간관계가 대체되거나 정리가 된다. 예상 못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생기거나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또 가치관이 바뀔 만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행동 습관, 말투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갑자기 치게 된다.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일어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저도 사실은 겪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제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기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엄청 많이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을 치면 스스로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떻게든 뭘 해야 하는지를 무조건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믿고 싶은 대상이 필요해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간절할 때 생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갖춰지고 나면서 제가 한 행동이 3가지 정도예요. 물론 모든 걸 다 이룬 건 아니지만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3가지를 꾸준히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고 종이에 쓴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그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해서 찾아서 이야기처럼 그걸 쭉 과정으로 써봤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한 것이 심상화, 상상이에요. 그 과정이 변경되는 것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를 더욱 생생하게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원이나 끌어당김은 심상화했을 때 선명하게 내가 이룬 모습이나 원하는 결과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현실로 나타날지 아닐지가 성패가 갈린다고 해요. 이 내용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상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눈이 아닌 상상으로 본 이미지가 뇌에서는 진짜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뇌의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RAS라는 기능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이뤄줄 방법을 자연히 뇌에서 찾아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뇌 스스로가 찾아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꼭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실행해 보셔야 해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끌어당김이 실현화되려면 내가 이루려 하는 목표에 대해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미라고도 하고 만만한 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만만하고 당연히 될 걸 알면 행동이 그냥 막힘없이 술술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3단계, 목표를 크게 잡고 쓴다. 2번째, 현실처럼 느끼고 심상화, 상상을 한다.
세 번째는 그 일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안다. 즉, 만만하게 생각한다. 이 세 가지를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습관처럼 하게 되다 보면요. 이게 자동화가 되거든요. 행동도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 좋은 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행동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빰 하고 돼버리는 거죠. 어느 책을 보나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결국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자동화시키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멋진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여태까지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처럼 북튜버나 쇼츠, 유튜브에 도전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도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는 사세계 정원에서 책으로 만나요. 안녕.